1994년 칸 영화제를 뒤흔든 프랑스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자벨 아자니 주연의 여왕 마고였죠.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휩쓸었습니다. 영화는 한 여자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요. 화려한 드레스, 노트르담 대성당, 수천 명의 하객들. 그런데 이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공주 마고의 눈으로 프랑스 종교전쟁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고의 본명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입니다. 1553년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오빠들이 귀여워서 마고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재원이었죠. 당대 시인들은 그녀를 발루아의 진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마고의 인생은 6살 때 첫 번째 비극을 맞이합니다. 1559년 아버지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에 참가했어요. 스페인과의 평화조약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상대방의 창이 부러졌어요. 나무 파편이 왕의 투구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과 관자놀이 사이를 관통했죠. 열흘간 고통 속에 시달리다 앙리 2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건 이 죽음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4년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황금빛 새장 넘어 눈을 찌를 것이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왕의 죽음을 말한 거라고 믿었어요. 황금빛 새장은 투구, 늙은 사자는 앙리 2세라는 해석이었죠.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예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프랑스 왕실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죽자 큰오빠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즉위 17개월 만에 중이염으로 사망했어요. 10살짜리 둘째 오빠 샤를 9세가 왕이 됐습니다. 어린 왕 뒤에서 실권을 쥔 건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탈리아 피렌체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상인의 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아이가 없어 쫓겨날 뻔하기도 했죠. 남편에게는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정부가 있었고 카트린은 그 굴욕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서름을 겪은 여자가 마침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카트린은 남편이 죽은 뒤 평생 검은 상복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왕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과부였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애독서로 삼았죠. 적을 물리치려면 먼저 끌어들인 다음 서로 싸우게 만들어라. 이것이 그녀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점성술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도 심취해 있었어요.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고가 자라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물결이 밀려든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하고 장 칼뱅이 이어받은 개신교 운동이었죠.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5개에 불과했던 개신교 교회가 4년 만에 100개가 됐어요. 다시 3년 뒤에는 2000개를 넘었습니다. 가톨릭 왕국 한복판에서 새로운 종교가 불길처럼 번진 거예요. 하나의 왕국에 2개의 종교라니 왕실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마고의 아버지 앙리 2세는 위그노를 잔혹하게 탄압했어요. 전국에서 색출해 산채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는 계속 퍼졌어요. 탄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인, 수공업자, 심지어 귀족들까지 개종하고 있었죠. 카트린 왕비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562년 충격적인 칙령을 내려 위그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인정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톨릭 강경파들이 격분했어요. 그 선두에 기즈 가문이 있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이었어요. 기즈 공작은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고 그의 동생은 추기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카트린 왕비를 찾아가 항의했어요. 위그노를 인정하는 칙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카트린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팽팽하게 이어졌죠. 결국 화가 난 기즈 공작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1562년 봄, 바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즈 공작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수십 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것이 바시 학살, 프랑스 종교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위그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외치며 군대를 조직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종교전쟁이었지만 실상은 권력 쟁탈전이었어요. 기즈 가문은 가톨릭을 내세워 왕권을 노렸습니다. 부르봉 가문은 개신교를 등에 업고 맞섰죠. 프랑스가 둘로 쪼개져 피를 흘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마고는 첫사랑을 만났어요. 상대는 다름 아닌 기즈 공작의 아들 앙리 드 기즈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는 평을 들었고 용맹하기로도 이름났죠. 마고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카트린이 막아섰어요. 기즈 가문이 왕실과 결혼하면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요. 앙리 드 기즈는 다른 여자와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마고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어요. 카트린은 딸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나바라 왕국의 왕자 앙리 드 부르봉이었어요. 부르봉 가문은 왕실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만약 발루아 가문의 후계자가 없으면 부르봉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죠. 게다가 앙리 드 부르봉은 위그노의 지도자였습니다. 가톨릭 공주와 개신교 왕자의 결혼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카트린은 바로 이 결혼을 통해 종교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앙리의 어머니 잔 달브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파리에서 장갑을 사고 며칠 뒤에 숨진 거예요. 사람들은 카트린이 독이 묻은 장갑을 선물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카트린에게는 그런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1572년 마고는 19살이 되던 해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8월 18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아직도 앙리 드 기즈를 잊지 못한 마고는 종교도 다르고 사랑도 없는 이 결혼이 너무 싫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전국에서 위그노 귀족들이 파리로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파리는 가톨릭의 심장부였거든요. 저 이단자들이 파리를 점령하려는 게 아닐까. 거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8월 18일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됐어요. 사제가 마고에게 물었습니다. 앙리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마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보다 못한 오빠 샤를 9세가 뒤에서 마고의 머리를 눌러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고 그것이 대답이 됐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결혼식 나흘 뒤인 8월 22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위그노의 군사 지도자 콜리니 제독이 저격당한 거예요. 창문에서 누군가 총을 쐈고 콜리니는 팔과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암살은 실패했지만 파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위그노들은 복수를 외쳤고 가톨릭은 선제 공격을 두려워했죠.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트린 왕비, 샤를 9세, 기즈 공작이 모였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위그노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고의 남편 앙리 드 부르봉도 그 명단에 있었죠. 그런데 카트린은 딸 마고에게 오늘 밤 남편 곁에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고가 미리 대피하면 계획이 들통날 수 있으니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의 왕권을 위해 딸을 미끼로 삼은 겁니다. 마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었어요. 8월 24일 새벽 성당에 종이 울렸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이었어요. 종소리를 신호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기즈 공작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콜리니의 숙소를 급습해서 부상당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콜리니를 죽이고 시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광기가 퍼졌어요. 파리 시민들까지 학살에 동참했습니다. 위그노라고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죽였어요.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녀노소를 끌어냈습니다. 아기도 임산부도 예외가 없었죠. 센 강은 시체로 가득 찼어요.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학살은 파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리옹, 보르도, 툴루즈, 루앙에서도 위그노가 죽어나갔어요. 몇 주 동안 최소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념 메달까지 제작했어요. 가톨릭의 수장이 수만 명의 학살을 축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것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이에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마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 하객으로 왔던 남편 앙리는 목숨이 위태로웠죠. 마고는 어머니와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편을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어머니와 오빠가 벌인 학살에 동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카트린은 살고 싶으면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앙리 드 부르봉은 칼끝에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이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개종이었어요. 대신 루브르 궁전에서 사실상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위그노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거예요. 학살 이후 샤를 9세는 심한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벌어진 생지옥을 창밖으로 직접 봤거든요.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1574년 24살의 나이로 샤를 9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마고의 또 다른 오빠 앙리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576년 앙리 드 부르봉은 사냥을 핑계로 궁을 빠져나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고향 나바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개신교로 돌아왔죠. 두 번째 개종이었어요. 그리고 위그노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마고는 파리에 남겨졌습니다. 몇 년 뒤 마고도 남편에게 합류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껍데기뿐이었어요. 서로 바람을 피우며 살았죠. 앙리에게는 정부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마고에게도 연인들이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1584년 상황이 급변했어요. 마고의 막내 남동생 알랑송 공작이 29살에 죽은 겁니다. 앙리 3세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왕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성 총신들과 더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마고는 여자라 왕위에 오를 수 없었고요. 그러면 다음 왕위 계승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마고의 남편 앙리 드 부르봉이었습니다. 부르봉 가문이 왕위 계승 1순위였거든요. 가톨릭 강경파들은 기겁했어요. 위그노가 프랑스 왕이 된다니? 마고의 옛 연인 앙리 드 기즈가 나섰습니다. 가톨릭 동맹을 결성하고 스페인까지 끌어들였죠. 이제 왕좌를 두고 3명의 앙리가 싸우게 됐습니다. 앙리 3세는 현 국왕이었어요. 앙리 드 기즈는 가톨릭 강경파의 수장이었고 앙리 드 부르봉은 위그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세 앙리의 전쟁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세 남자는 모두 마고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빠, 옛 연인, 남편이었죠. 마고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옛 연인 기즈 공작 편에 섰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오빠와도 사이가 나빴거든요. 그녀는 프랑스 남부에서 가톨릭 세력을 모아 남편의 위그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1587년 쿠트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앙리 드 부르봉의 위그노 군대와 가톨릭 군대가 맞붙었어요. 가톨릭 군대는 중장갑 기병을 앞세웠죠. 그런데 위그노 군대가 이상하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읊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였죠. 가톨릭 기병들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터졌어요. 앙리가 매복시킨 화승총 부대였죠. 기병들이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가톨릭 측 사상자가 3,000명에 달한 반면 위그노는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대승이었어요. 한편 앙리 3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파리는 가톨릭의 심장부였고 가톨릭 동맹을 이끄는 기즈 공작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시민들은 나약한 왕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군사 영웅을 더 좋아했습니다. 1588년 기즈 공작이 왕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파리에 입성했어요.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앙리 3세는 자기 수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앙리 3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해 12월 의논할 것이 있다며 기즈 공작을 블루아 성으로 불렀어요. 그가 나를 칠 배짱이 없다고 생각한 기즈 공작은 경호원 없이 갔습니다. 왕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호위병들이 뛰어나와 기즈 공작을 수십 번 칼로 찔렀어요. 앙리 3세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프랑스 왕이구나.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즈 공작의 죽음에 파리 시민들이 분노했고 성직자들은 왕을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설교했어요. 카트린 왕비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왕국을 잃었구나. 그리고 열흘 뒤 6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1589년 8월 중요한 기밀이 있다며
한 수도사가 앙리 3세를 찾아왔습니다. 왕이 가까이 부르자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왕의 배를 찔렀고 앙리 3세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세 앙리 중 2명이 암살당한 겁니다. 죽기 직전 앙리 3세는 앙리 드 부르봉을 불러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고 앙리 3세가 죽자 마고의 남편이 앙리 4세로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파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위그노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앙리 4세는 파리를 5개월 넘게 봉쇄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공동묘지에서 뼈를 파내 빻아서 빵을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20만 인구 중 4만에서 5만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파리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군사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앙리 4세는 1593년 결단을 내렸어요.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겁니다. 파리는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개종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1594년 앙리 4세는 드디어 파리에 입성했어요. 발루아 왕조가 끝나고 부르봉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1598년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어요.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사적인 문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프랑스인이며 같은 조국의 동포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죽일 수는 없다. 앙리 4세가 남긴 말이에요. 36년간의 종교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던 비극이 막을 내렸어요. 앙리 4세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프랑스를 재건했습니다. 마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1599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앙리 4세는 새해 왕비를 맞이해야 했거든요. 마고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왕비 자리는 잃었지만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공주로서 존경받았어요. 놀라운 건 마고가 전 남편의 새 가정을 도왔다는 겁니다. 앙리 4세의 자녀들을 돌봐줬어요. 특히 어린 루이 13세는 마고를 많이 따랐죠. 1615년 마고가 62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루이 13세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 마지막은 평화로웠어요.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어요. 1610년 앙리 4세가 가톨릭 광신자의 칼에 찔려 암살당했습니다. 좋은 왕 앙리라 불리던 그의 허무한 최후였어요. 종교적 광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종교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만 명의 목숨,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깊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이 비극에서 하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바로 톨레랑스, 관용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프랑스가 자유의 나라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죠. 낭트 칙령은 87년 뒤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죠. 다음 시간에는 태양왕 루이 14세와 절대왕정의 시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